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정보 N 방첩 TV에서 오늘은 SK 하이닉스 신형 반도체는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갔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랫동안 방송을 자주 못해드린 점 사과드리고 그 이유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런 건데 이게 몸이 아프다는 것이 질병은 아니고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두상팔상 정체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의 노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 조직들이 쭈그러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혈관과 신경 조직을 누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이라는 것은 머리 안에 있는 관절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추가 주저앉게 되면은 당연히 두개골이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두개골이 변형이 생기게 되면은 눈과 두뇌를 연결해주는 그 관절도 변형이 오고 코와 두뇌를 연결해주는 관절도 변형이 오고 특히 두개골 안에 있는 접평골이라는 그 뼈도 변형이 됩니다. 그 접평골 안에는 뇌하수체가 들어있죠. 이런 걸 바로 잡는 게 두상팔상 정체술인데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래 수련을 했는데 변형이 오는 것도 굉장히 서서히 오지만 변형을 가해서 힘을 가해서 변형을 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미세하게 되는 겁니다. 두개골 내의 모든 관절들이 미세하게 움직였을 때 오는 명현작용은 척추나 경추가 변형됐을 때 오는 명현작용과는 완전 다릅니다. 바로 그 명현작용으로 제가 아픈 거지 무슨 질병으로 한 게 아니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상팔상 정체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그 채널에서 별도로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중국 화웨이가 오래간만에 신형 휴대폰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있는 반도체들이 상당히 수상하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에서는 우리는 중국에 직접 물건을 판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직접 물건을 팔지 않았지만 누군가 하이닉스의 신형 반도체를 사다가 중국으로 보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이닉스에서 몰래 보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화웨이에서 발표한 신형 핸드폰에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나왔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산 석탄 환적 방법과 아주 유사할 수도 있고 일반 밀수꾼들이 CY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밀수 행위도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북한산 석탄 환적 이거는 이미 유엔에서도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통보를 했는데 제재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그 추적을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유엔에서도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사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CY 그러니까 보세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간의 보세구역은 일반인들은 출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관계자 즉 직원들은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하고 그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민주노총 노조원입니다. 또 민주노총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그 바닥에서 오랫동안 굴러먹은 사람들은 그 방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돈만 주면은 다 해결됩니다. 과거에 한국이 동남아나 해외로 중고차를 엄청 많이 판매하거나 또는 오토바이 중고를 굉장히 많이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나 중고 오토바이 그러니까 남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를 훔쳐다가 CI로 갖다 놓기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알아서 차정을 다 없애주고 해외로 넘기는 겁니다. 거기는 당연히 수사력이 미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중고 핸드폰을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어느 나라든지 중고 핸드폰은 도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 나라의 핸드폰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중고 핸드폰이 엄청나게 해외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핸드폰 같은 거는 훔쳐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고 핸드폰 도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출할까요? 처음에는 대량으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여행 경비가 충분히 빠지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를 LCL이라는 소형 화물로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통관시켜주는 업자들이 딱 그걸 알고 일단 통관을 만들어 시켜주는 겁니다. 10개 해보니까 짭짤해요. 다음에 20개 짭짤합니다. 배가 커지고 간이 드러나니까 다음엔 100개 아 이거 돈이 돼요. 그 다음에 1000개, 5000개, 10,000개 단위로 늘려갑니다. 통관 업자는 이런 거를 모두 뒷돈을 주면서 다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10,000개 정도 됐을 때는 총액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통관하는 나라의 세관원들과 짜고 그거를 압류를 해버리는 그렇게 몇 번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휴대폰 밀수출을 안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그만큼 새가는 구멍이 많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정보부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거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거 얼마나 작습니까? 그거를 컨테이너 띄기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단위로 우드 패킹을 따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LCL로 계속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컨테이너째 세관 직원들과 짜고 그냥 내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 항구에 도착만 하면 되니까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보내는 것도 지금은 수많은 컨테이너를 다 검색을 못합니다. 랜덤 체킹을 하지만 미리 짜고 랜덤에서 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국 항구에서 나가서 중국 항구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화웨이 신형 핸드폰에서 SK 하이닉스의 신형 반도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몰라서 놔뒀을까요? 미국은 진주만 공습도 미리 알고 북한 김정은의 동선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의 동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보 당국의 원칙은 절대로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미국이 어설프게 아는 척을 했다 하면은 중국이 대책을 세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 정보 당국은 아는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미국 행정부의 한국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준, 이것이 제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석탄이나 휴대폰 이런 것들은 그냥 작은 경제 행위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같은 첨단 부품들은 바로 중국의 각종 무기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아무리 금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이 금수한 반도체 제조 첨단 장비들도 다 분해를 해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일단 반도체들을 화웨이 휴대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명현 작용으로 인한 증이 많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좀 자주 방송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전파를 해주십시오. 당연히 이 채널은 꽉꽉 막아놓고 조회조차 되지 않게끔 막힌 채널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